안녕하세요. 국어 5차시입니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소단원을 이제 정리하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 시간 먼저 복습하고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그 다음 소단원, 1단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요약 정리하고요. 어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휘 능력을 키운 다음에 시험 대비 문제를 풀어서 우리 심화학습을 한번 하고요. 이거는 시험 대비 문제는 첨부된 문제들을 먼저 읽어보세요. 어휘 퀴즈하고 시험 대비 문제 풀이를 위해서 미리 출력하셔서 또는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출처는 비상교육입니다. 비상교육 자습서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자, 지난 시간엔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책 내용 읽기와 학습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종류에 대해서, 글의 갈래, 수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자, 좀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해보자면, 기억이 안 나지. 남일 같지 않네. 떠올려 봅시다. 자, 글의 종류는 수필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소재였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특징은 경험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수필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다양한 예를 들어 주제를 드러냈다. 다양한 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시로밍, 쌀이나무, 관목, 뭐 이런 것들, 많은 식물들. 글의 짜임은 3단계. 처음,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을 보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 두 번째, 과목과 풀, 이런 초라한 것들, 작아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이야기해줬고요. 마지막에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 그래서 세 가지 단계였습니다. 수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생각,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이고요. 내용의 제한은 받지 않고요. 상상이 아니라 진실되게 쓰는 글이에요. 알짜 요약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알짜 요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이전에 배운 거죠. 자, 비상교육 자습서 뒤편에 있는 알짜 요약 정리 자료와 동일합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독자를 친구들이라 부르며 친근한 어조로 딱딱하지 않게 접근하고 있고요. 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문답법도 사용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갈래는 설명하는 글, 제재는 이동물 책 읽기, 주제, 하고 싶은 말은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자, 3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입장에서 책을 왜 읽는지, 두 번째, 이덕무라는 독서 매니아 우리 이덕무 씨가 책을 왜 읽는지, 그 부분에 책 읽기의 가치 확인과 책을 읽자는 권유로 끝을 맺습니다.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자, 책 읽기의 목적, 이거는 이덕무가 아니고 이 글의 저자가 한 얘기죠. 책 읽기의 목적, 첫 번째 기분 전환을 위해서, 두 번째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세 번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네 번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다섯 번째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일곱 번째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자, 정말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책 읽기 자체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두 번째 감동을 느끼려고, 세 번째 삶의
뭘까요? 삶의 지혜를 터득하려고 일부러 좀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동무가 말한 책의 유익함.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글 속에 담긴 이치. 글 속에는 세상의 원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서 배고픔이 있게 되고, 두 번째, 추울 때 추위 있게 되고,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벗어날 수 있고요. 네 번째, 기침할 때 기침 소리가 멎게 돼요. 이동무가 한 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무가 책 읽기에 몰두했던 까닭. 자, 이거는 이동무가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저자가 이동무를 얘기하면서 밝혔던 내용이죠. 일단 이동무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잘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 나오면 좋아요. 우리 반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벼슬도 못하고 권력도 잡을 수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양반인데 아무 일이나 하면 그 집안에서 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집안에 수치다 하면서 벌을 주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어서 집안이 가난하고, 조선시대에 그런데 사실 농사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별로 없었죠. 자, 서자라는 직업들. 그래서 이동무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적이고 똑똑하고 깨달음을 주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결국 이동무는 간서치라 불릴 정도로 많은 책을 읽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옆에 봅시다. 이동무가 책을 가까이 했던 것은 책을 읽으면서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말하는 가치. 여기서 글쓴이는 이동무 아닙니다. 이 글 쓴 사람입니다. 자,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자, 배고픔이나 추위는 이동무가 한 거 다시 얘기해줬던 거고요. 걱정이나 근심 해결도 이동무가 얘기했던 거 다시 언급해줬던 거고요. 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이동무가 말했던 것들을 다시 언급해 둔 건데, 이 5가지를 보면 와, 정말 좋은 건 다 갖다 놨죠. 예, 그런데 사실 좋은 게 맞아요, 책은. 그래서 책 읽기는 5글자 같다.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5글자. 뭐냐면 만병통치약과 같다.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 결국 주제죠.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일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2글자. 3글자네. 미안. 3글자. 3글자로는 책 읽기, 2글자로는 독서. 어쨌든 이걸 생활화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째, 적용활동에 나왔던 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의 구성. 자, 이 글은 수필이었고요. 성격은 교훈적이었고 예시적이었고, 무엇을 가지고 썼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을 가지고 썼다. 주제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었고요. 특징은 앞부분에 자기의 경험을 이용해서 실마리를 이끌어냈고, 다양한 예를 들어 주제를 들어냈다. 참고로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필이라는 글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앞부분 남대문 시장 누가 갔느냐? 그래, 글쓴이가 직접 갔죠.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을 보며 삶의 활력을 느꼈다. 좋으네. 가운데 그런 단지 좋다가 아니라 연결지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와 풀의 역할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멋이 없어 보이는 이런 나무들, 풀들, 깨달음 얘기하고요. 끝부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여기만 살아가겠다. 자, 아직은 여러분이나 청소년기 사람들 또는 뭐 선생님도 그렇게 잘 나가진 않지만 자신의 삶은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멋있게 보이는 큰 나무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곧 늙겠죠. 하지만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무와 풀들을 통해서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은 가치가 있다. 두 글자 가치 써놓으세요. 가치. 자, 적용활동 밑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에 글쓴이가 나무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가? 물기 가득하고 실한 열매를 맺은 이 식물,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사진으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세 글자 교과서에 있어요. 세 글자 독특한 이름입니다. 시로미. 물기 가득하고 실한 열매를 맺은. 그 다음에 관목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해요. 숲이 생길 때 틀을 잡아주고 자연재해에 맞서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고, 개척식물, 맨 처음에 나타난 식물을 개척한다고 해서 개척식물이에요. 뭐 무지하게 크거나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크고 멋있는 나무들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불모지의 집안을 안정시키고 윤택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개척식물. 산불로 폐허가 된 땅에서 불난 자리를 녹화, 푸르게 만들어주는 건 쌀이나무, 작은 쌀이나무. 고사리는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다시 말해서 시로미, 관목, 개척식물, 쌀이나무, 고사리, 얘네들은 다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정말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애들이죠. 가치 있는 친구들. 보잘것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알짜 요약 정리였습니다. 어휘 퀴즈를 보겠습니다. 어휘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휘력 중요하죠. 어휘 퀴즈예요. 사실은 말 시험이지. 우리 끝말잇기 좋아하고 단어 어휘 좋아하잖아. 자, 다음 낱말과 뜻풀이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거북하다 무슨 뜻일까? 기역 조용하고 평안하다. 리은 시원스럽게 넓고 환하다. 디귿 마음이 어색하고 겸연쩍어 편하지 않다. 리을 산이나 들다에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하다. 뭘까? 짜자자자잔. 일단 좋은 뜻은 아니죠. 거북하다, 마음이 어색하고 겸연쩍어 편하지 않다. 그래서 1번은 디귿에 연결하시고요. 2번 통창하다, 본문중에 나왔는데 통창하다, 통할 통이죠. 통창하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넓고 환하다. 니은. 자, 그 다음에 평온하다. 아주 쉽죠. 평화롭다 할 때 평, 온. 그래서 조용하고 평안하다. 평온하다, 기억. 자, 녹화하다, 녹색 뭔지 알죠? 식물들, 녹색들. 이 어휘시험도 녹색이네. 자, 녹화하다, 녹색으로 만들다. 산이나 들다의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디귿, 2번은 니은, 3번은 기억, 4번은 리을. 자, 5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가지 생각은 개념일까 상념일까? 다섯, 넷, 셋, 둘, 하나, 땡. 자,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생각은 상념이에요. 상념. 개념은 약간 논리적이고, 개념은 이치에 맞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상념은 마음속에 막 여러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자, 그 다음 6번.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을 놀리면서 하는 말. 자, 까막눈과 책벌레. 다섯, 넷, 셋, 둘, 하나. 예, 쉽죠? 책벌레. 책만 보니까 책벌레. 까막눈은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자, 7번.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품위와 폭넓은 지식이에요. 자, 교양일까 상식일까 상식일까 교양일까? 자자자자자자자자 짠. 자,
교양이죠. 품위는 교양이죠. 교양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말 되죠. 상식은 약간은 뭐라 얘기해야 될까? 정보가 많고 사실을 많이 아는 걸 상식은. 교양은 약간 인격적인 것, 그 사람의 수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8번 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여기서 포인트는 키가 작다. 원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되지 않고 동그랗고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친다. 관목일까요? 교목일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걸 떠올려 보자면 5, 셋, 둘, 하나. 관목이죠. 교목은 큰 나무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고르시오. 자, 일단 먼저 교과서 다 배운 낱말인데 전환, 바뀌는 거죠. 번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각. 벼슬은 이제 관직에 오르는 거죠. 신분이 높아지는 거죠. 생활화, 생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한다가 생활화. 자, 우리는 기분을 뭐 하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겠죠? 전환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기분 전환을 위해. 번뇌는 나쁜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자, 퇴계 이황은 50세 이후에 물러난다. 어디서 물러났을까? 50세 이후에 퇴직한 거죠. 벼슬에서 물러난다. 매일 온갖 고민과, 자, 이거 밤에 잠들지 못하는 거 나쁜 거겠죠. 번뇌, 온갖 고민과 번뇌로 인해 밤에 잠이 들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된다. 자, 국어 선생님은 독서를 뭐 할 때, 느낄 수 있는 변화. 자, 전환, 번뇌, 벼슬 아니죠. 생활에서 익숙해지도록 할 때 느끼는 변화, 생활화. 어렵지 않습니다. 개척하다, 무기력하다, 영유하다. 여기서 이제 개척하다는 아실 거예요. 식민지 개척하다 또는 뭐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걸 개척하다. 무기력하다, 힘이 없는 거죠. 없을 무자, 기력 기자, 힘력자. 자, 영유하다, 이루어가는 거, 누려가는 걸 영유하다라고 하죠.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불모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 개척하다, 개척하는. 자, 우리 팀은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개척하면 패하지 않았겠지. 힘없는 모습, 없을무 기력. 그래서 무기력하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3대0으로 패배하였다. 정부는 소외계층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자, 그 다음 16번. 양반이 아닌 양민, 일반인 여성 사이에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적자, 장자, 서자, 얼자. 무엇일까? 서자죠. 적자는 적합한 아들이에요. 장자는 첫째 아들. 자, 그 다음 17번.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초석, 반석, 정석, 목석. 자, 초석은 처음초예요. 처음에 세우는 돌을 초석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에 세운 돌을 옆에 딴 걸 짜맞추고 또 위로 짜맞추고 해서 연결해 갑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그래서 모든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 초석. 반석은 이제 단단한 거고요. 정석은 바른 거고요. 목석은 그냥 나무나 돌 같은 거 움직이잖아요. 자, 18번.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덕무는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 이때 만병통치약, 효험이 좋아 이름난 약이 아니고 또 온갖 병을 고친 데 쓰는 약이나 처방이 아니고 여러가지 경우에 두루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대책,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바르거나 주사한 물질. 1, 2, 3, 4번 중에선 3번이죠. 대책.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통할 통, 사용할 용이야. 그래서 통하고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두루 쓰인다 라는 얘기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이에서만 두루 쓰이는 말은 아닐 것이다 말 되잖아요. 그래서 19번에 1번. 자, 여기까지 어휘 학습이었습니다. 시험 대비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첨부된 문제들을 먼저 풀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풀어서 이 부분을 다시 푼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글은 친구들 고향 마음으로 이거 우리 읽은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읽는 방법. 왜 읽느냐라는 대목이죠. 부모님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재미있으니까. 기억은 핵심이 재미네요. 니은은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니은은 대답이 핵심이군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책을 읽고, 기분 전환. 기분을 바꾸기 위한 거. 핵심은 기분 전환. 리을은 다른 사람 생각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 정리를 치시고요. 리을은 다른 사람의 생각. 미음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자, 이 5가지 연관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나. 이거는 이동구가 직접 쓴 자신이 4가지 상황에서 책을 읽었다. 첫 번째, 배고플 때, 두 번째, 추울 때, 세 번째, 근심 번뇌가 있을 때, 네 번째, 기침할 때. 자, 이 4가지 상황에서 책을 읽은 조선시대 이동구의 기록이고요. 다는 이 글의 저자가 이동무를 얘기하면서 이동무는 마니아와 비슷하고 책만 읽는 바보라는 간서치라고 불렀대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리을은 이동무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서자여서 신분이 낮아서 벼슬을 할 수 없고 가난했다. 거기다가 마귀 같은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책이 위로가 되어주었다. 1번부터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야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글을 인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인용은 끌어다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꿀인, 사용하다, 용이에요. 자, 여기서 역사적인 인물의 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나의 조선시대 우리 이동우 씨가 쓴 글이에요. 1번 맞고, 2번 묻고 답하는 방법, 문자법 사용된다면 뭘까요? 가에 나오는군요. 우리는 책을 읽어 왜 질문하고 그 뒤에 답이 나오니까 묻고 답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3번 친근한 어조. 마치 옆에서 말을 걸듯이 이렇게 하죠. 만약에 친근하지 않았으면 존댓말을 썼을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서. 4번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삶의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글쓴이의 경험이 아니라 이동무죠. 글쓴이 본인의 경험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필이 이렇죠. 수필은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삶의 깨달음을 이끌어내죠. 이 글은 수필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5번째 얘기할게요. 일상생활에서 겪었을 법한 일을 제시하고 있죠. 뭐 몸이 비비꼬이고 이런 것들. 어쨌든 1, 2, 3, 5번은 맞고 4번이 틀립니다. 1번의 답은 4번. 2번 이동무에 대해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1번 학식과 무관하게 버스길에 나가지 못한다. 맞죠? 신분이 낮으니까. 2번 어떠한 상황에서 책 읽기에 열중했다. 맞죠? 추울 때, 배고플 때, 뭐 번뇌에 잠길 때. 3번
간서치라는 별명, 책만 읽는 바보. 맞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이덕무는 여러분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처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했던 거야.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덕무는 신분전 한계를 극복해서 신분제 타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서자니까 관직이 그냥 안 나갔고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4번이 적합하게 되려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서 관직에 올라야 한계를 극복한 게 되죠. 이건 극복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 3번. 기억에서 미으면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재미없고요. 그러면 무료하면 달래기에 맞고요. 니은은 봅시다.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 궁금한 것, 조신시대 복식. 맞죠? 디귿 기분 전환. 봅시다. 정민이는 친구와 다투는 우울한 마음이 들어 책을 읽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리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오키는 존경하는 역사학자의 가치관이 궁금해서. 맞죠? 5번 봅시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자, 여기서 봅시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관심 분야의 로봇공학에 대한 책을 읽었다.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왜냐면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양이라고 하면 폭넓게 너무 파고들지 않고 여러 분야를 두루 익히는 것을 교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번은 진로와 관련지어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이 내용의 답이 책의 본문에 가나다라에 나오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덕무가 생각하는 책 읽기의 가치는 무엇인가? 마음을 다스렸죠. 그 다음 이덕무에게 책 읽기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비슷하죠. 예전에 읽었던 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봅시다. 예전에 읽었던 거는 다에 나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책을 소리내어 읽더라도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다고 했지 하면서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에 힘을 주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를 보건데 4번에 3번도 맞습니다. 4번에 4번이 틀렸는데요. 왜 4번이 틀렸느냐 하면 어떤 읽기 방법인지 스킬이 나와있지 않아요. 기술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 이 글쓴이가 쓴 목적은 다른 말로 주제죠. 자, 이덕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글에서 끝부분에 보통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죠. 1, 2, 3, 4번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주제는 아니에요. 부분적인 내용이죠. 5번이 답입니다.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죠.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덕무를 끌어들여서 쓴 거죠. 자, 6번. 글쓴이가 기억과 같이 말한 까닭. 기억이 어딨나 한번 볼까? 기억이 평소에,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 정해두는 것은 어떨까? 왜 그럴까? 이 말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6번의 답은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왜냐 하면 본문을 봅시다.
나에 보면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두는 것은 어떨까?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걱정, 근심, 읽고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도 생각나고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다. 나의 글 아랫부분을 보면 이 말에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배경 지식은 없습니다. 본문에 안 나오고 근심 해결할 방법 나왔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나왔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에 나의 아랫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 봅시다. 글쓴이가 책 읽기를 니은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말을 참고하여 쓰시오. 자, 글쓴이가 니은과 같이 표현한 까닭. 자, 니은이 뭐였더라? 되돌아가서 봐야겠네.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배고픔 추위도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하며 몸의 병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질문의 답이 바로 밑에 나와요. 문제의 답은 항상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그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본문에 나오는 거.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을 수 있고 걱정과 근심 해결하고 몸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제의 답은 이 질문 바로 아래쪽에 나옵니다. 예, 문답법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하면서 뒷부분에 나온 거 이거죠. 자, 이거 그대로 옮겨 쓰시면 맞아요. 글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을 수 있고 걱정과 근심 해결하고 몸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보통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부분에 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7번의 답을 여러분께 불러드렸고요. 8번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합니다. A로 되돌아가거나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 더 좋을 때니까 얼른 책을 들고 빠져야 된다. 자, 책에 빠지는 걸 뜻하는 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면 더 좋아요. 책 읽기에만 들어가는 거. 주경야독, 절차탁마, 형설지공, 독서산매, 등화가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공부하는 거와 책 읽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주경야독 이거는 공부하는 거고요. 책으로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탁마는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하는 걸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형설지공은 눈의 하얀 빛과 이런 그러니까 등불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걸 혈성지공이라고요. 독서산매는 독서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답은 4번이죠. 1, 2, 3, 5번은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뜻이고요. 8번의 답은 4번 독서산매. 책 읽는 것 자체 독서가 들어가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 다라, 마바, 사자. 이 글은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수필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수필이었죠. 9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글쓴이의
경험에서 화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수필은 다 그래요. 이 사람 앞부분에 시장 갔잖아. 다양한 예시 제시했죠. 여러가지 식물들 나왔어요. 관목도 나오고 고사리, 쌀이나무, 뭐 시로미 여러가지 나왔어요. 서리적 표현 사용했는가? 설의는 질문의 형식으로 말하는 건데, 문답법하고 차이점은 문답법은 바로 뒤에 답을 스스로 해준다라는 거고, 서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질문이죠. 하지만 답을 뒤에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서리법입니다. 답 안 해도 아니까 답 자체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서리법 나왔네. 그래서 9번에 3번도 맞는 거고, 4번 점과의 대화가 나왔느냐? 안 나오죠? 자기 혼자 쓴 겁니다. 9번의 답은 4번. 9번에 5번 또 이거 자연 나왔으니까 9번의 답은 4번. 점과의 대화는 나와있지 않다. 자, 10번. 이 글의 제목이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인 까닭이 무엇일까? 학생,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크기는 작아도 외양이 아름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니죠. 외양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숲을 지켜나가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관목이나 여러 초라한 것들이 눈에는 초라하지만 큰 나무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작은 나무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니까 나중에 큰 나무도 살 수 있죠. 3번 숲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라 그랬고요. 4번 꿋꿋이 살아남는 강인함이 아니라 양보해주고 바깥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5번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 쌀이나무밖에 없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숲에서. 자, 11번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가 제일 먼저 잘려서 석가래감으로 쓰이고, 그 다음 잘생긴 나무는 잘려서 기둥으로 쓰여서 가장 못생긴 나무, 동그라미. 가장 못생긴 나무가 결국 산을 지키는 고목나무가 된다는 뜻. 자, 이거를 드러내는 속담이 있었죠. 자, 그 속담이 무엇이었습니까? 교과서에 배웠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자, 이 속담이 11번의 답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자, 그 다음 12번. 자, 이 글을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로미는 물기가 가득한 작고 검붉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라산에 올라서 이 열매를 먹고 힘을 냈죠. 교목들이 숲의 주변에서 자연재해에 맞서 숲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자, 교목이 아니야. 이거 함정인데 교목 X. 이거 교목 아니라 관목이야. 12번의 답은 교목은 멋있는 잘생긴 나무고요. 엄청 큰 나무예요. 자, 12번의 답은 2번. 교목이 아니라 관목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 13번. 교학생이 발견한 읽기의 가치가 바르게 연결됩니다. 자, 읽기의 가치 왜 읽었느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한번 보자. 세민이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나무들의 역할을 설명을 보았고요. 특별히 시로미는 처음 들어본 식물인데 한라산에 가서 열매를 맛보고 싶고, 여가 아니죠. 이 사람 심심해서 읽은 게 아니야. 상상도 아니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죠. 그래서 세민이의 걸로 볼 건데 4번과 5번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민재를 봅시다. 나는 잘하는 게 없더라. 그런데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부분에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이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뭐든지 열심히 할 거야. 상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죠. 그래서
세민이는 지식과 정보를 얻었고 민재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소단원을 마무리하며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실시간 댓글로 또는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를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업 준비 잘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